오늘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펼쳐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일 텐데요. 가끔은 길을 잃고 헤매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에서 한백콜이라는 배달 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사장 겸 한국배달대행협동조합 이사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이 부산 사나이 역시 방황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저희 9살 때쯤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저랑 저희 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도 참 많이 했었고 사고도 많이 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법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 저도 솔직히 밑바닥 인생이었고 할 줄 아는 거 없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스스로 밑바닥 인생이라 말했던 시절을 딛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오늘의 잡스타 이영민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영민 씨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민 씨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의 일터인데요. 지금은 영민 씨에게 가장 바쁜 시간, 그의 업무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달 대행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배달 대행은 업소에서 손님한테까지 가는 이제 그 배달을 해야 되는 일을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대행으로 이제 손님께 배달을 직접 운반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이라는 일이 좀 생소한데요. 순지야, 그거 뭐 말하려는데 내가 그 오토바이 어떻게 됐어? 오케이. 오늘 그거지. 그 발인이지.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돼? 한가집 오늘 월요일에 초상 나가지고 간다고. 오늘 나오는 날이라서. 이곳의 지사장인 영민 씨의 가장 큰 업무는 직원 관리입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다 다르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자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제 기본을 많이 좀 지키자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일이 있더라도 출퇴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게끔 해줘야 되고. 24세 나이에 지사장이라는 자리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 직원들의 대부분이 영민 씨보다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직원보다 어린 지사장의 조합만으로도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의 주인공인 영민 씨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배달 업무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근 중인 상황. 일단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친절한 거, 그리고 청결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직원들 안전, 사고 이렇게까지 제일 많이 신경 쓰이죠. 이번 토요일에 이제 직원 전체 회의를 있고 해서 우수기사 발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전날 상황도 저는 좀 해야 돼서 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실 근처 카페로 팀장들을 호출한 영민 씨. 팀장들 역시 영민 씨보다 5살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그 아까 뭐 제가 보던 것처럼 그런 것도 뭐 프로그램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를 굳이 세 개로 쪼개야 될 이유가 그런데 분위기만 보면 영민 씨의 어린 나이가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가 관리팀장 한 명 메인이고 부가 안 있을때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언변 같은 거 혹시 좀 카리스마가 있고 저랑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카리스마로 나이를 뛰어넘었다는 영민 씨. 일단 좀 안심이 되네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신규업소 저희 이제 회원업소 등록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전화 먼저 받고 간단한 전화 상담하고 나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업소 영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영업은 이게 직접 이렇게
나가시나 봐요? 제가 직접 갈 때도 있고요. 저희 팀장들이 갈 때도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들이 다 바쁘고 제가 시간이 좀 남은 편이라서 영업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번 가는 게 좀 큰 업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지사장의 다음 업무는 영업. 하지만 이번에도 애떼어 보이는 외모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배달은 이제 거리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가까우면 싸고요. 멀면은 뭐만큼 거리마다 요금이 들어가고. 어려 보이는 그의 외모도 마음을 다해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 앞에선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운 게 없이 시작을 어찌 보면 했잖아요. 기사로서 이제 그냥 일만 할 줄 알았을 뿐이지 누구를 이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뭐 영어 가본 적도 없고 이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막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맨땅 헤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맨땅 헤딩 해야만 배울 수 있었고 물론 지금의 대표님이 이제 서포터 해주는 건 있었지만 이게 귀로 들은 거랑 내가 가서 느끼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결제 내역은 이제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선결제인지 그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꼼꼼한 그의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약속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배달을 하니까 빨리 가고 이제 늦게 가고 그게 중요한데 이제 강제 피차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하고 한다니까 그거에 대하고 이제 많이 솔깃해가지고 대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성공한 것 같죠? 이렇게 영업을 잘하는 비결도 뭐 있나요, 그게? 이제 노하우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FM으로 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궁금한 거를 많이 여쭤보는 편입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좀 대묻고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업무인 신규 영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영민 씨.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기존 회원업소 중에 업소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소 가고 이제 뭐 근황 좀 여쭤볼 겸 해서 얼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업장 관리 업무인데요. 목적지에 가기 전 영민 씨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네요. 뭐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또? 이거 이제 업소 사장님 가는 김에 그냥 보도가기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또 감기 때문에 아프셨다고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사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들어갈래? 괜찮아요? 네. 올해로 3년째 관계를 맺고 있는 곳. 고기를 사주셔야겠는데? 아니야, 나 이거 못 먹는다. 왜? 나 원래 먹는 바카스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먹는 음료 드링크 약종류는 아예 못 먹어요. 그래요? 지금 뭐야 이거 왜? 뭐 드실 수 있는데요? 나 바꿔올게요. 그런데 안 먹어. 어허, 그럼 우리 식으로 오면 줘요 이거. 그래야 돼. 음식 언제 했어요? 그걸 요즘 인수마다 한 번씩 해. 진짜요? 안 하면 머리 하얗게 나오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오행이 뭐 한대요? 괜히 이제 네. 울산에 기숙사 들어갔다. 어디? 학교 다니고. 학교? 복학해갖고. 누나는? 누나는 따로 학교가 있어요. 삐질 뻔했어. 일단 한 번 와서 애교를 떨어줘야지. 맞지. 내가 상임 또 속에 담았던 얘기도 싹 꺼내고 내가 그래갖고 좀 상임 너무 울잖아요 사무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언뜻 막역한 친구처럼 보이네요. 편하게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신경질 나면 화도 많이 내고 내가 전화해서 울고 불고 불만 있으면 전화해가 울고 막 그래요. 어떤 거에 대한 그 직원들 관리에 대한 직원들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이제 쌓여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막 내가 전화해갖고 막 그럴 수 있냐고 울고 막 들어보면 전부 다 사소한 거. 울어요? 울으셨어요? 저잘 울어요. 울보 사장님. 제가 10월 1일에 오픈해서 사장님 12월 달인가 왔을 걸 맞죠? 1월인가요? 1월 달? 벌써 3년 훌쩍 넘었네요. 지금 그때랑 비교하면 어떠세요, 형님? 많이 크죠? 자주 와야 되는데. 그래. 네, 젊은 사람이 업소 관리도 잘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 관리도 참 잘하고 제가 다른 데도 써봤는데 직원들이 정말 다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거 드레스 아니고 일 때문에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어느새 집안 사정까지 훤히 꿰뚫게 됐다는 두 사람.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내가 여기 맨날 앉아갖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간식 사와가지고 먹고 TV 여기서 보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여기 와가지고 사무실이 없었을 때 여기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광고 효과도 단순히 일로만 대했다면 지금처럼 좋은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영업하기도 편하고 많이 했죠. 이거 정말 많이 했죠. 이거 한 천 개 만들고 싶은데. 힘든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의 성격. 요새 근데 사장님 장사가 많이 안 되신데 걱정이에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요새.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 사장님도 영민 씨가 편한가 봅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애기인데 저 나이에 그래 저런 관리하는데 잘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리 좀 잡아주고. 친구처럼 아들처럼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겠죠? 난 맛있는 사람들이면 내가 다 해줘. 난 닭이 맛있으니까. 알았어, 그랬어. 닭이 맛있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아이고 자주 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프지 말죠. 장사 안 돼갖고 하면 안 되는 거네. 옛날에는 밤에 잠시 아프면 그 다음날 또 괜찮았거든. 요걸로 사장님 아프다고 해서 진짜 많이 됐어. 요즘 뭐 아프면 맥을 못 치고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건 좀 그래도 몸이 챙겨. 그래. 뭐 지금 잘 돼갖고 뭐 때보다 될 나이 아니잖아. 혼자서 장사를 하시는 여 사장님의 모습에 괜스레 더 마음이 가는 영민 씨. 그 역시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고 말하면 이걸 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다 계시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런 가정에서 제가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혼하셔가지고 15년 전에 이제 저희가 9살 때쯤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저랑 저희 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도 참 많이 했었고 집이 많이 어렵거든요. 해줄 수 있는 거, 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 정도로 집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다 뭐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사춘기 나이에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한 분 어머니 안 계시는 거에다가 집까지 못 살고 그리고 자존심 센데 이거 뭐 자존심 세다고 해서 뭐 무시 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막 그런 쪽으로도 민감해져 있고 어쩔 수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핑계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기울며 시작된 불행. 결국 부모님은 헤어지셨고 영민 씨와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소년에게 그 시간은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영민 씨. 오늘 이제 학교 선생님 찾아뵈려고 오랜만에 이제 졸업했던 고등학교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주는 못 오고 생각나면 한 번씩 이제 자주 찾아오려고 하는 편이죠. 학교가 어디예요? 아니, 학교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좀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영민 씨가 가리키는 손을 따라가다 보니 정말 학교가 있네요. 어떤 학교일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3년 9월)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으로 정식 지정을 받은 부산자유학교.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긴 방황을 했던 영민 씨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은밀히. 네, 잘 지냈습니까? 그래, 아유. 뭐, 앉아. 네, 이런 곳에 학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곳에 학교가 있었고요. 앞에 보시면은 초등학교거든요. 전 처음에 학교가 당연히 저기라 생각하고 저기 갔다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상가 건물 5층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왔는데 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충격적이었죠. 제가 이제 접하지 못한 것들 접하게 돼서. 아니, 야는 좀 크게 될 것 같다고. 긴 방황 끝에 만났던 이곳의 환경은 영민 씨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정이 계속 가니까 저도 뭐 다니면서 기본적인 걸 네가 좀 강연을 통해서 애들한테 좀 사회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제 얘기를 조금 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요. 진행하고 가면 될 것 같네요. 그래. 그냥 기존의 어떤 학생들하고 행동이나 이러면은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지각이나 결석하면은 혼도 나고.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있고 하니까 또 뭐 리더십도 있고 주변에서 교관계도 좋아서 3학년 때는 학생 회장도 했었고요. 예, 뭐 시간이 1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뭐 계속적으로 뭐 좋아진 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학교가 좋았고 이곳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았던 영민 씨. 그의 이야기는 신문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랬죠. 그냥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진짜 많이 읽었던 글인데 제가 정말 180도 변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저런 애들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 어떨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것만으로 해도 솔직히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선생님의 요청으로 후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영민 씨. 아이고.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 후배들 좀 얘기해 주려니까 좀 기대는 되죠. 그렇죠. 한번 해봤는데도 그렇네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영민 씨답지 않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대문짝만한 사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진 났습니까? 실물이 났습니까? 실물이요. 근데 사진은 이상하게 찍어놔가지고 대회 처음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저도 솔직히 밑바닥 인생이었고 할 줄 아는 거 없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학교 와서 솔직히 말할게요. 쌤들 없으시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일단 학교는 잘 나와야 돼요. 몇 시까지 와야 되면은 기본은 지켜야 돼요. 그거는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 쉽게 생각해서 학교 안 나오고 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20살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어요. 그 취직한 데서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일반 배달 대행 기사였어요. 그냥 돈 벌러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지금 대표님 만나가지고 좋게 봤던 게 20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석 한 번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오히려 더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돈도 잘 모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얘는 좀 뭔가 시키면은 되겠다 해서 조금씩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게끔까지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봤던 건 성실한 걸 봤어요. 성실하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만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안 그렇겠어요? 기본입니다. 다 안 들어도 되지만 저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 얘기를 오늘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서 뭐 할지 고민 좀 많았었는데 얘기 들어 저희 할머니랑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학교 다니려고 하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 있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또 마음처럼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커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보니까 조금 마음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름값을 잘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유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편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하시는 교육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있는 방침들 자체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학교라서 이름값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찾아뵀는데 기분 좋네요. 쌤도 얼굴 오랜만에 보고. 힘을 왜 많이 났어요? 니가 때문 아이가. 아 솔직히 그건 아니다. 지금 애들 때문이겠죠. 우리 때는 진짜 잘했다. 안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찾아오는 거죠. 뭐. 아이고 그래. 뭐 바쁘게 일하더라도 네. 밥이라든지 잘 챙겨 먹고 알겠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선생님 나쁘지 마시고요. 술 좀 줄이시고. 이제 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선생님 아닙니다. 알았다.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해라. 네.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언제든지 온나? 알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올게요. 끓여놓을게. 네. 영민 씨에게 부산 자유학교는 또 다른 고향입니다. 며칠 뒤 영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 이제 번호 대표님 만나 뵙고 뭐 조언도 좀 구할 것도 구하고 이제 전국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대표님 찾아뵈러 대표님 사무실로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일적인 부분으로는 어차피 제 이제 멘토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손 잘 잡으셨습니까? 예.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뛰어들며 영민 씨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곤 오토바이 타는 것밖에 없었던 영민 씨.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영민 씨의 멘토 서재윤 씨입니다. 재윤 씨는 당시 영민 씨의 모습에서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아 이거요? 왔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20살이 할 수 있는 자기 맡은 바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그 6개월 사이에 돈을 아주 저금을 많이 해놨길래 이 재무적인 사고도 참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사업을 한번 권유해봤습니다. 오토바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던 영민 씨에게 배달 대행 업체의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 다니다 보니 작은 회사가 어느새 13개의 지사로 커졌고 영민 씨는 첫 번째 지사의 지사장이 됐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일정 마무리하고 오늘 또 간만에 또 아빠 만나가지고 원래 동생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대학생이다 보니 못 오네요. 시험 기간이라서. 아버지하고 둘이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독립을 한 영민 씨. 아버지와는 종종 이렇게 만나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최근 들어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얘기 뭐 할 게 뭐냐? 취지가 봉사, 네. 소외계층 뭐. 내가 그래 몇 년 전부터 재혼하라 그래 얘기했단 말. 얘도 막둥이 나올 것 같아. 큰일 났네. 아니 사람을 만나는데 아빠 확실히 젊으셨다니까. 아니랬는데. 뭐라 해야 되나? 인정해 놔주세요. 영민 씨, 저기 아버님 뭐 경사가 있나 보네요. 네? 아버님 뭐 경사가 있어요? 예, 아버지 또 다음 달에 또 우리가 또 좋은 분 만나셔가지고 재혼하신답니다.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경사죠, 경사. 지방 경사죠. 나중에 이제 성인 돼서 영미한테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켜줘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힘든 지난 날을 함께 지내온 두 사람 사이에선 알 수 없는 전우애가 느껴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영민 씨. 또 목장 오랜만에 끼네. 요즘 그는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정비 일을 제대로 배우는 건데요. 오토바이는 힘들었던 시절 그를 위로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좀 붙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데. 좋아하면 관심이 가고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면 더 알게 된다 했던가요? 다른 건 몰라도 오토바이에 대한 것만큼은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영민 씨입니다. 네, 이거 지금 전기가 잘 안 들어온대서 앞에 패드도 물린 것 같고. 아, 근데 직원들 오토바이 많이 타다 보니까 점검 받는 일을 이제 제가 배워서 이제 직접 하려고. 아닌 게 아니라 웬만한 정비는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 영민 씨. 수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할 줄도 알고요. 근데 직접 할 겁니다. 이제 좀 빠르면은 5월 중으로 해서 오토바이 센터를 이제 하나 더 이제 차릴 계획입니다. 아, 그럼 다른 사업도 좀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토바이 센터가 이제 같이 이제 이 배달 대행업이랑 이제 표준을 융합을 해서 같이 이제 진행하려고. 제가 이제 렌트도 같이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고 수리라든가 대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수리들, 점검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꿈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계속 뭔가를 계속 도전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굳이 뽑자면 건물 사는 게 꿈이죠. 건물 올려서 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긴 한데, 근데 그 막연한 꿈인 거고요, 그거는. 그냥 또 다른 꿈이 있다면 대표님이 가진 게 없는 저한테 이런 이제 기회를 주셨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대표님의 그걸 할 수 이제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은 없습니다. 딱딱한 땅을 뚫고 가느다란 줄기를 뻗으며 하늘로 향하는 세상의 수많은 꽃들. 그 모든 청춘의 꽃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